아, 잠도 안 오고 심심하네. 그럴 때는 요거 한 번씩 켜보는 게 또 재밌지. 지난번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량으로 정크 구해서 고치는 컨텐츠 1편이 망해서 이번에 2편 한번 준비해보자. 정크를 찾아보자. 와, 뭐 정말 정크들이 많이 나오네. 카테고리 비디오 게임 및 콘솔 2300개. 와, 정말 정크가 많구나. 야, 페미콤 정크들. 이런 거 사면 지난번처럼 또 내부에 메인보드가 없을 수도 있지. 이것도 왠지 메인보드가 하나도 없을 것 같네. 야, 이제 안 속는다, 안 속아. 이것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속은 생각이 나서 화가 나네. GBC 100만원? 게임보이 포켓이 많네, 정크가. 포켓이 고장이 잘 나나? 여러 개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와, 50만원. 야, PSP 10개. 아, PSP는 그런데 분해가 너무 귀찮아서. 이게 뭐야? GBA 보드만 12개. 야, 이거 재밌겠다. 200. 220. 이거 좀 많다. 한국 돈으로 30만원 맞춰서. 그래, 210유로. 낙찰.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해외의 많은 유튜버들이 오래된 게임기, IT 기기들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복원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망했었죠. 메인보드 없이 껍데기만 보내는 그런 수법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보드만 샀습니다. 게임보이 6개를 샀는데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복구를 할 줄 알았는데 메인보드가 없는 거를 5개를 보내고 1개만 메인보드 있는 거, 그 1개 가격으로 구매한 셈이죠. 뭐 그래도 비싸게 산 건데 요 제품 100유로 초반대에 낙찰이 됐으면 했었는데 166유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15유로까지 해서 181유로, 우리 돈으로 26만원 정도. 이게 사놓고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세네요. 전부 다 살리면 뭐 하나당 메인보드당 2만원이 되는 셈인데, 자, 뭐 6개 정도만 살려도 하나에 4만원 초반대니까 그것도 뭐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우징 만원대에 사고 디스플레이 4, 5만원대, 뭐 그렇게 하면은 IPS 게임보이 하나 만드는 가격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 과연 몇 개나 살릴 수 있을지,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포장은 아주 단단하게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박스가 많이 찌그러져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야, 과연 뭐 포장은 아주 꼼꼼하게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서는 뭐 포장이 좀 마약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네. 자, 6개. 자, 뭐 이렇게 봐서는 다들 뭐 그렇게 상태가 아주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6개. 자, 또 6개. 네, 이렇게 12개. 자, 이제 번호를 다 하나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마킹이 끝났습니다.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작동이 될지. 자,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전원 스위치 고장난 게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폰 단자가 없다거나 볼륨이 이렇게 없는 것도 있고, 네, 대부분 다 전원 스위치 고장이라서 전원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뭐 확인하기 어려운 건 아닐 텐데, 배터리 연결하고 2개 이렇게 연결하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다 경매에 이렇게 넘겼는지 그건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버튼 없는 것도 많습니다. LR 버튼 고장난 것도 많이 있고,
낙찰 받은 다음에 도착할 때까지 뭐 이렇게 부품 몇 개 미리 구매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하나씩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튼도 안 눌러지고, 요건 잘 눌러지는 것 같은데, 네, 하나씩 해서 과연 몇 개나 고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게임보이 어드밴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40핀인 제품과 32핀인 제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 숫자가 0으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40핀, 그리고 숫자가 1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32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디스플레이에 맞춰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40핀 제품들만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40핀이기 때문에 일단 40핀 제품들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기판이 상당히 부식이 많이 돼서, 네, 여기도 그렇고, 와, 이 버튼 누르는 데가 부식이 돼서 막 벗겨지고, 네,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작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접점 부활제 살짝 뿌려주고, 네, 스타트 셀렉트가 안 눌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야, 거의 뭐 안 눌러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벗겨져서. 자, 그리고 이제 고장난 전원 스위치, 네, 일단 잘, 어이구,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오, 아, 네, 기판이 다 나가버렸네요. 네, 첫 판부터 일이 커졌는데, 자, 이 전원 스위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요 두 개, 2번하고 3번이 붙어 있기 때문에 3개만 찾으면 됩니다. 2번 기판에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연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붙어 있죠. 두 번째, 아, 여기네요. 여기 이 콘덴서의 이쪽 부분. 자, 이제 네 번째 접점은, 여기, 네, 그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찾았습니다. 네, 1번부터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네, 스위치 작업 완료가 되었고, 네, 그 외에 스피커가 없네요. 스피커 없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손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작동하면 스피커 다는 거고, 작동 안 되면 버려야죠. 네, 역시 안 되는군요. 자, 1번부터 아주 힘들게 스위치 작업을 했는데, 네, 안 됩니다. 기판도 부식이 많이 되었고,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1번이었습니다. 네, 1번. 쉽지 않은 1번. 자, 3번. 네, 3번도 스위치가 여기가 다 또 나갔습니다. 아, 요거 같이 온 건데 이게 떨어져 버렸네요. 콘덴서가 떨어졌습니다. 1번보다는 훨씬 더 기판 부식도 없고 왠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또 콘덴서의 접점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와, 아, 여기네요. 이 IC인가요? 트랜지스터인가요? 여기와 이렇게, 여기가 접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납땜이 되었고, 자, 스위치를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부품이 또 하나 없네요. 요거는 뭐 1번에서 떼서 쓰면 되겠죠. 1번에서. 자, 과연 이 3번은 될지. 불이 들어오고, 디스플레이도 들어오는데, 팩을 꽂고, 네. 저는 LED도 들어오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뭐 안 되는지, 뭐 간혹 소리만 나고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소리도 안 나는 걸 보니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테스트까지 다 해서 확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두 개 정도 되는 거 랜덤으로 넣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4번도 스위치가 없는데 그 외에 뭐 콘덴서라든가 다른 부품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떨지. 또 스위치가 없고 여기 접점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 저항도 지금 보니까 아예 점프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저항이 없어도 되는 건지 일단 뭐 한번 스위치 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GBA 4번. 오, 켜졌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네요. 접점 때문에 버튼도 안 눌러지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네, 오디오를 살릴 방법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 어쨌든 이거는 반쪽짜리 성공. 자, 이제 5번. 항상 그렇듯이 스위치 부분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고, 이것도 기판 부식이 심하네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플러스 극도 하나 떨어져 나갔고, 요건 뭐 1번에서 가져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걸 고치기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른 기판에서 해봤는데 두 개는 서로 붙어 있고 이쪽에 연결되고, 그리고 1번하고 4번이 여기 보시면 여기 2라고 써 있고 여기는 1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1, 스위치 2 접점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스위치 1, 여기 요 접점이 스위치 1, 그리고 여기 이 접점이 스위치 2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다 지금 부식이 돼서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스위치 2번, 스위치 1번. 자, 스위치 1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1번. 네, 접점이 연결이 되네요. 2번은 납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와, 네. 야, 안 되네요, 2번. 2번은 이쪽 저항에 붙는 거니까, 여기도 또 저항이 없네요. 네,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되고.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부품의 누락이나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실패입니다. 안 되네요. 네, 이제 7번. 7번은 뭐 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고, 요 전원 스위치 요것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버튼이었군요, 버튼. 자, 7번. 요번에는 정상 작동을 할지.
네. 처음으로 작동하는 기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팩이 왜 안 되지? 야, 이번에는 카트리지가 안 되는 버전이네요. 와. 자, 뭐가 하나씩 다 안 되네요.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이게 아무리 봐도 뭐 정크로 뭐 하나 따 주는 게 아니고 테스트까지 다 하고 고장난 것만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지금 안에도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야, 카트리지 고장은 최악인데 이게 뭐 냉납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여기 아무래도 좀 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납땜을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네요. 자, 이제 9번.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가 없고, 뭐, 다른 부품들은 다 붙어 있습니다. LR 버튼도 있고. 잠깐만. 이게 뭐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작업할 때 발랐던 페이스트가 여기 발라져 있네요. 이 판매자도 여기를 수리하려고 그랬던 걸로 보이네요, 이거. 야, 잠깐만. 그러면 슬롯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9번째 핀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팅은 되는데 카트리지를 못 읽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딱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아마 이렇게 납땜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했네요. 뭐 일단 스위치를 달지 말고 이 1, 2번이 붙으면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자, 제 예상이 맞다면 화면은 나오는데 팩을 못 읽는 그런 증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스위치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작동하죠. 소리도 안 나네요. 네, 보시다시피 팩 못 읽죠. 네, 부팅은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오디오 파트도 고장났고.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여기서 정상 작동하는 거는 1개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80이나 90유로 정도, 그 정도에 낙찰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물론 컨텐츠를 하기 딱 좋은 12개 기판이라서 뭐 조금 많이 가격을 써냈긴 했는데, 이것도 중간에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입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드네요. 지금 계속 부품 빼서 쓰고 있는 1번으로 슬롯을 빼서 여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운드도 안 나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러면 잠깐만, 이 1번 슬롯이 납이 제거돼 있네요. 여기서 이 슬롯을 떼어서 쓰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손상이 돼 있고 이렇게 막 도구로 빼내려고 했던 그런 흔적도 또 보이네요. 와, 사실 기판 부식 없는 거는 정말 부품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교체하고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오는 걸 봐서는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걸 구매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이 이상은 저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10번.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전원 스위치 안 되고 슬롯은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내부도 뭐 그렇게 손상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접점들이 너무 많이 벗겨져 있어서 버튼은 뭐 안 눌러질 것 같습니다. 버튼은 만약에 정상 작동이 된다면 여기 뭐 버튼을 하나 달아야 되겠죠. 납작한 버튼으로, 물리 버튼으로 그렇게 달아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콘덴서도 없네요. 요거 하나 또 1번에서 떼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작동이 안 되네요. 네,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1번. 그래도 그나마 컨디션이 양호해 보입니다. 버튼 하나 외에는 이 접점들도 살아있고, 요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콘덴서 납땜이 떨어진 거 외에는 콘덴서 납땜만 다시 해주고,
그냥 되나 안 되나만 일단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커까지. 요건 될 것 같으니까 스피커까지 일단 달고. 오, 소리가 나고. 카트리지도 읽어오고 버튼도 눌려지고. 야, 네, 드디어 첫 번째 작동품이네요. 와, 어렵게 작동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자, 11번에 와서야 작동품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40핀 12번까지 보고, 네, 그래도 하나쯤은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네, 12번도 네, 이상 없이 전원 스위치만 달면 될 것 같은데, 네, 접점도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 뭐 이것도 뭐 굳이 스위치를 다는 수고를 덜고, 자, 마지막 40핀 제품. 네, 안 되는군요. 와, 지금까지 등장한 기판 중에 외관은 가장 멀쩡한 기판인데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결국은 요거 하나 작동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전원 스위치 교체하고, 또 이 버튼도 있군요. 네, 이렇게 두 개 교체한 뒤에 뭐 완성품을 그래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네. 네, 현재까지 166유로의 메인보드로 만든 GBA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 또 32핀, 남은 것이 6번, 8번,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2번입니다. 와, 부품이 다 없습니다. 지금 콘덴서 3개가 없고, 이 지금 트랜지스터 이것도 하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부품을 구매하면서 이게 GBA 콘덴서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다른 GBA들과 비교해 보면 뭐 써있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게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이건 여기고, 네, 이거는 여기. 숫자가 다 조금씩 다르네요. 뭐 전압은 달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부품들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네. 전원도 안 들어오네요. 자, 6번은 뭐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도 다 교환한 것 같고, 왠지 안 될 것 같은, 판매자가 콘덴서를 교환해 봤는데
안 돼서 아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안 되죠. 네, 32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뭐 부품은 다 있고 여기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8개 안 되는 거 8개. 그리고 정상 작동 유일하게 되는 거 하나, 오디오 파트가 고장난 보드, 그리고 카트리지가 작동하지 않는 이렇게 2개. 4개네요. 4개. 상당히 비싼 값을 치르고 네, 구매를 했네요.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오디오 앰플 하나 사서 해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둘은 지금 슬롯 교환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 고장난 것들 중에서 슬롯 내부가 깨끗한 것들, 네, 요거 괜찮네요. 10번 괜찮고, 네, 요것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3번 슬롯을 떼내서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납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뭐 예전 같으면은 솔더 윅, 그리고 뭐 안되면 니퍼로 제거를 했었는데, 이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사실 저도 이 저렴한 디솔더링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요게 있었는데 창고에서 꺼내기도 귀찮고, 또 그리고 소리가 또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를 켜면 소리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요거 하려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온도를 뭐 한 300도 정도, 네, 300도 정도 맞추고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성능은 좋네요. 진작 했을걸. 라즈베리 파이 다 부시지 않고 이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온도를 400도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페이스트를 바르고 하니까 더 깔끔하게 잘 됩니다. 네, 깔끔하죠.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떼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7번에서도 슬롯을 떼내고, 여기에 정상 슬롯 3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납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화면만 나오고 소리도 안 나고 카트리지 인식도 못하던 9번, 10번 슬롯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소리는 안 나지만 과연 카트리지 인식이 될지. 네, 인식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카트리지 인식만 안 됐던 7번 기판. 네, 카트리지 인식까지 잘 되네요. 네, R 버튼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 쇠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스피커인데 소리가 그래서 작게 나는 것 같습니다. 전용 게임보이 스피커로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우징은 제가 예전에 쓰던 제품의 하우징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배터리 커버가 없네요.
자, 이렇게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사운드가 나지 않는 메인보드 2개. 요거는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GBA 사운드 앰프를 사서 한번 교체를 나중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이 제품은 뭐 거의 소리도 잘 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네, 이 제품은 뭐 잘 사용하시려면은 스피커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BA용 스피커로. 그리고 어차피 배터리 커버가 없기 때문에 하우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제품 댓글로 뭐 가지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요런 내용 써주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더 낫긴 한데 어쨌든 추첨으로 이 제품 또는 이 제품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1월 4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때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 받으실 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네, 요거 2개 받으셔서 여러가지 개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게임보이 뭐 이렇게 타입C 충전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도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개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제품은 최근에 개조한 겁니다. 메탈 하우징에 뭐 이렇게 독을 이용해서 충전이나 혹은 무선 게임 패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HDMI 출력도 되는 요런 제품 한번, 메탈 하우징 개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 제품만 개조해서 이렇게 HDMI 독만 사용해도 무선 패드도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출력도 되기 때문에,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정크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 지난번에 게임보이 같은 경우 보셨듯이 고장난 정크라고 이렇게 케이스로 파는 거,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메인보드 없이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보셨듯이 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안 돼서 파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다 해보고 개조하다 실패한 거, 뭐 그리고 고치다 실패한 거, 이런 것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자, 본인들이 여기 있는 부품들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정말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정말,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고수들 외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정크 제품들 중고로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거 구매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이렇게 경매로 구매하는 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저도 뭐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했는데, 네, 웬만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높게 썼지만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낮은 금액으로 써서 해야지 뭐 높은 금액을 써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드 2개 완벽하게 살리고, 2개는 사운드 쪽 나중에 손을 봐야 되고, 3개 살린 셈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많이 못 살렸습니다. 생각보다 복구율이 많이 낮았던 게임보이 어드밴스 정크 12개 복원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제품 신청해서 개조 도전해보실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